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주말 시간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꾸준하게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다. 거래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동. 일단은 매도 압력이 감소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매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OTC 결제용으로 보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커스터디 지갑으로 보낸 건지, 기관의 지갑으로 보낸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혹은 거래소에서 인출을 해서 디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해당 기사에서는 이런 고래 활동 증가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대규모 투자자들의 활발한 매수세가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리테일 투자자, 소매 투자자들은 시장을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고래들은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최근에 추가 매집을 단행을 했죠. 1억 5천만 달러치 또 한 번 사들이고 있었고, 트럼프 아들들이 이끌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헛8과 함께 합작해서 상장을 시켰죠. 비트코인 추가 매입 축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XRP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만에 7,700만 XRP를 쓸어 담으면서 7년 만에 고래들의 XRP 보유량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개인과 기관 간의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관 국가 단위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네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앙은행과 은행들,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는 결국에는 또 CBDC로 발전이 될 거라고 느껴지고, 대만의 신타이안 달러 TWD도 이제 슬슬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역시 전략 자산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 꾸준히 기관과 국가 단위에서 채택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이 내년 연말까지는 18만 달러 정도 도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으로부터 약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만 달러라고 하면 대략 한 2억 원 중반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미국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항상 언급드린 거지만 1비트코인 정도 정수 단위는 내 자식에게,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모아가는 것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텍사스에서는 주정부 단위로 첫 비트코인 ETF 투자를 단행했죠. 무엇보다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IBIT에 73억 원 정도를 그대로 편입하고 있다. 이제 슬슬 뉴햄프셔주라든지 애리조나 주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 중 하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제 슬슬 미국 은행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먼저 권장하고 있는 스탠스가 나와지고 있다. 비트코인 최대 4%까지는 담을 수 있도록 공식 권고안이 나온 것이죠. 자연스럽게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러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점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10월, 11월 비트코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역시 기금으로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꾸준히 매집하면서 보유량 3배를 가까이 늘렸었죠. 공포 구간을 만들면서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역시나 그대로 물려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버드 같은 경우 기금 전체 대비 비중 1% 미만 정도를 할당시켰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영향 제한적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죠. 무엇보다 기관과 이런 학교, 연기금, 국가 단위는 1년, 2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적으로 배팅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물론 유동성 사이클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봉인할 수 있는 물량,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따로 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중국이 디지털 위안 기반으로 한 45억 위안 규모의 토큰화 국채를 발행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계속 주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전면 금지하겠다 재확인을 시키고 있었죠.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너무 위험성이 크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AML 자금 세탁 방지 쪽에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중국 정부는 꾸준히 토큰화 국채를 발행시키고 있다라는 거. 겉으로는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그 속내를 바라보게 됐을 때 토큰화 국채를 발행하고 상하이에도 디지털 위안 운영센터를 만들어가면서 여기 보이시죠?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정산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감독하고 있다. 스위프트 2.0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CNBC 나오면서 칼씨와 협력해 2026년부터는 실시간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이제 슬슬 칼씨와 폴리마켓이 이런 언론기관, 뉴스와도 파트너십을 맺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죠. 꾸준하게 예측 시장이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폴리마켓 역시 최근에 이 CFTC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 예측 시장이 더더욱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배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프라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CFTC가 최근에 선물 거래소 비트노미얼에 대해 현물 디지털 자산 거래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거. 이 비트노미얼에서도 역시나 XRP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FTC의 차기 의장 후보죠. 이 마이클 셀릭이 트럼프의 지명을 받고 꾸준히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 이제 또 머지않은 시점에 완전한 인준 절차 마무리와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게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10억 달러 규모의 G 트레저리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네요. 이제 슬슬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금융 인프라에도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실시간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시킬 수가 있다. 현재 리플사는 G 트레저리뿐만 아니라 레일, 펠리세이드, 히든로드죠.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을 시켰고 과거에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를 통해 현재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해놨다. 결국에 OCC로부터 은행 인가 신청 승인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는 G 트레저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리플사가 1빌리언 10억 달러로 G 트레저리를 완전히 인수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들은 이미 스위프트와도 궤를 같이 하면서 전 세계 주요 기관들, 은행들과 실시간 결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리플사가 왜 이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인프라를 통합시키려고 하는지 그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21 캐피탈 잘 알고 계시죠? 이제 9일날에 NYSE, 미국의 최대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시키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43,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스트레티지와 채굴 회사인 마라홀딩스 바로 밑단에 21 캐피탈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그 바로 밑에는 메타플래닛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이들의 뿌리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더라든지 켄터 피츠제랄드, 소프트뱅크까지 손을 잡으면서 21 캐피탈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스트라이크의 CEO죠. 잭 말러스가 현재 21 캐피탈의 수장 자리까지 맡고 있다라는 거. 그들끼리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뒷배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음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됐으니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시간을 내 편으로 드리면서 기다림의 미학 시전에 가시죠.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